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이제 진행하시는 일이 뭐 경력기술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는 걸 겁니다. 뭐 컨설팅을 받으시든 아니면 그냥 내가 과거에 썼던 거를 이제 보완을 하시든 그렇게 이제 경력기술서, 뭐 이력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이제 구인구직 플랫폼, 일명 자포탈이라는 데에 이제 나의 이력서를 등록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일 겁니다. 뭐 그 잡포탈 같은 데 가서 채용 공고도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내 이력서를 공개를 해야 뭐 다른 채용팀이나 아니면 뭐 헤드헌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잡포탈에 내 이력서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 채용팀이나 헤드헌터로부터 자주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제가 경력기술서나 이력서 할 때 항상 요즘 가장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핵심 역량이죠. 뭐 이 자포탈에 이력서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채울 때 핵심 역량을 넣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넣는 사람이 있고 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헤드헌팅을 할 때 이제 어떤 포지션을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 뭐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뭐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쓰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잡포탈이거든요. 사람이나 잡코리아 같은 잡포탈을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면 이제 서칭 작업을 좀 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핵심 역량을 이제 기재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헤드헌터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딱 봤을 때는 핵심 역량을 기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실히 본인의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핵심 역량을 기재했다 안 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역량이나 이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당연히 처음에 봤을 때 기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이제 기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진짜 이 사람의 핵심 역량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회계다 그러면 회계 중에 이제 어떤 부분 뭐 연결이냐 원가냐 뭐 그런 거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특별히 강한 거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거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직무 위주로 이제 거기다 올려놓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발자다 그러면 나는 뭐 자바를 메인으로 하는지 뭐 파이썬인지 서버는 아파치나 손캐 어떤 걸 쓰는 건지 뭐 인베디드 쪽인지 뭐 아니면 자기가 근무했었던 인더스트리가 뭐 자동차 쪽인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쪽인지 아니면 금융권인지 제조업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했었던 인더스트리나 산업군이나 아니면 직무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조금 범위를 좁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사면 당연히 이게 나눠지잖아요. HR하고 HRD로 나눠지고 뭐 거기 요새 추가적으로 뭐 조직 문화, 뭐 ESG 이런 쪽 ESG는 뭐 HR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 세분화시킨 직무를 핵심 역량 부분에 꼭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 이력서의 핵심 역량하고도 당연히 같은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제 이력서의 핵심 역량은 당연히 3개 이상으로 많이 적잖아요. 뭐 최소한 저도 컨설팅 할 때 한 5개, 6개 그 이상은 좀 너무 많아 보이니까 뭐 한 5개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보다 한 줄여서 3개로 이제 이거를 축약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핵심 역량을. 그러면은 그 부분은 성과적인 측면보다는 직무의 전문성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그거를 위주로 핵심 역량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적합한 사람을 찾는 저 같은 헤드헌터나 채용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 포지션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놓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 업무, 나랑 약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포지션이 제안을 받을 확률,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내가 별로 나라가 하는 일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 포지션을 제안받을 확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현재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 그거와 맞는 포지션을 제안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헛심을 쓸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인상부터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일단은 보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현재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포탈에 이력서를 등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핵심 역량을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포탈에 이력서를 등록할 때는 이제 제목을 주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소제목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이력서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역량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력서 제목이거든요. 검색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 제목을 최대한 간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에 드러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좀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냐면 아마 그게 정해진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자포탈에서 이제 뭐 제목을 좀 몇 개씩 넣어놨겠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이력서 제목을 쓸 때 피하셔야 되는, 절대로 이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좀 추상적인 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실제 직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뭐 성향이나 성격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제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제 온라인 마케팅 기획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완벽함을 추구하는 열정 가득한 기획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이커머스 분야의 뭐 그 광고 관련 마케팅 전문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많이 놓고 보면 이게 열정 무슨 완벽 이런 내용은 솔직히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완벽함을 추구하는 열정 가득한 기획자라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본 것 중에 뭐 이렇게 불모지를 개척하는 불굴의 영업맨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안 좋은 뜻으로 쓴 건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많이 보이는 게 뭐 함께 달리고 싶은 누구입니다. 뭐 넘버원 온리원이 되겠습니다. 뭐 성실과 뭐 열정을 바탕으로 뭐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좋은 단어들을 나열한 느낌이지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랑은 굉장히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당장 와서 해야 될 업무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해야 될 업무를 누가 좀 더 잘 수행을 할 것인가가 이 경력직 이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업무 위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는 철저하게 직무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열정, 책임감, 성실, 불굴의 투집, 의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그러니까 봤을 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 업무적인 역량이나 성과를 크게 내세울 게 많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좀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게 많이 없나 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팀장이고 뭐 팀원을 뽑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제목만을 만약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겠어요. 당연히 직무에 대해서 쓴 사람이지 뭐 열심히 하겠다는 뭐 책임을 지고 뭐 모든 걸 열심히 걸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은 솔직히 우리 직장 다니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업무 쪽에 조금 약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 차라리 그냥 뭐 제목을 뭐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산업군, 예를 들면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뭐 IT든 뭐 그거 분야, 그리고 자기 경력, 왜냐하면은 경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가 채용한 포지션이 몇 년 이상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자기 경력, 그리고 자기 직무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직무도 애매하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자기 팀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재무팀이든 재경팀이든 뭐 그러면 그걸 쓰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중견기업, 중견제조기업 8년차 재무팀 담당자.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성실함과 뭐 책임을 이거보다는 훨씬 눈에 잘 띄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채용팀이나 헤드헌터 눈에 자주 잘 띄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 딱 제목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적합한 제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들면 당연히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포탈에 이력서를 이제 올리고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 역량을 꼭 기재를 하시고 그 기재하시는 내용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업무 순위 한 3개 정도 뽑아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 제목은 철저하게 직무와 경력 위주로 넣으시라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을
아예 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융화를 잘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력서 제목이 조직의 융화를 잘합니다. 이런 내용이면은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제목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자주 쓰고 있는 말이 있으시면 그런 단어가 있으시면 그런 단어 위주로 쓰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이력서 제목을 명확하게 좀 쓸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산업군, 그리고 경력, 그리고 내가 하는 메인 직무, 아니면 팀, 요런 거를 세 가지를 그냥 나열해서 쓰셔도 오히려 더 눈에 잘 띄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현이었습니다.